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네,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아, 네.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네,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어떻게 완벽.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네. 때까지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그렇지.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업은 여러 주로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돼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아니야.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양부모님이다.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아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네,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높고.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민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혼인민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 양형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한 1,000만 원 좀 남짓한데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 변호사 실종 사건이라고 해요. 작년 7월 34살의 변호사 이모 씨가 퇴근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돼서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법률상 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 신고는 한 해 전에 미리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최 씨한테 물어보니까 최 씨는 자기는 전혀 연락 받은 적 없고 그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종된 게 한 보름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남편이 되고 수익자는 그 처인 최 씨가 한 15억 상당, 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좀 특이한 게 그냥 보통은 사망하면 받는 건데 이거는 실종해서 2년 동안 밝혀지지 않으면 받는 그런 특약까지 딱 그런 보험에 가입된 거죠. 이 변호사의 행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약혼 여인 최모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석 달 전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직후엔 이 씨의 신용카드로 800여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팩스를 하나 받았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갖다 내요. 근데 수사기관을 보니까 이게 그 글자들을 남편 수첩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필체를 만든 남편 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살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분명히 관여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살인죄로는 기소를 못하죠.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사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네. 거거든요. 사기 액수는 네, 사기죄 그 법정형이라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10년을 선고한 거죠. 이거는 남편 실종에 분명히 관련돼 있다. 2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형사 범죄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본범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실종에 대한 그 책임이라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실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정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2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기소 자체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심증은 가지만 심증만으로 10년을 그렇죠.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지 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하지만 그렇죠. 그죠. 분하지만 법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을 넘어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이 저는 뭐 아쉽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 이렇게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아, 네. 뭐죠? 네. 로맨스 스캠. 그 로맨스 스캠이 이제 로맨스 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맨스가 이제 뭐 사랑, 연애, 스캠이 이제 신용 사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어인데 네.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맨스 스캠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와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메신저로 뭐 안녕 나는 너를 더 알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 거들떠도 안 보지만 아니, 지금 안녕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왜 저도 이제 가끔 이메일이 오는데 영어로 와요. 그렇죠. 영어로 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있지. 영어를 못하는 놈이 메일을 많이 했던 거야. 내가. 아니 근데 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이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심리들. 네, 그래서 계속 그 교감을 하는 거. 영어를 쓰면 또 오랜만에 쓰면은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만나자 아니면 심지어 결혼하자. 그럼 내가 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배우자도 있을 때도 많고. 최근에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 카스트로 혹시 아세요? 김 카스트로 너무 사기 같은 이름인데요. 아 근데 이름이 카스트로 김. 그 아이디 이름이 다 그래요. 하도 유명해서 아이디들이 다 카스트로 그래요. 김이고 그 여군 복장을 하고 유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맨날 뭐 사귀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저도 오늘 카스트로 김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 김 카스트로한테 속아서 수십억 원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또 사기법이네요. 로맨스 스캠. 전 로맨스 스캠이란 말은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예방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잠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라는 얘기를. 이게 좀 믿는 사이란 말은 이제 좀 위험한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고 믿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 이게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고 하잖아요. 아까 피싱 얘기했지만 뭐 해킹 다 뭐 같은 범죄죠. 특히 사기 사건에 있어서 저는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피해자들 욕 덩달아 하는 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달린 걸 보면 그런 거. 너도 돈 욕심, 너도 뭐 경제적인 기대고 싶었지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으면 좋겠고. 좋으시죠.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한 자이지. 이 사기 범죄는
그래서 장감독님 다녀온 곳이 어디예요, 참? 아 어딜까요, 과연? 네. 이 얘기. 그러게 이 얘기를 어디서 공항은 아니고 자 놀랍게도 전